다음에 여기 이제 굴다리 위에 이렇게 자 도로가 있습니다. 굴다리 위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가 아니라 이제 보도죠. 보도. 차도는 이렇게 송파대로가 따로 있습니다. 저 끝에 200m 전방에 북쪽에 있는 이제 2호선 잠실역에서 저기 송파대로를 따고 쭉 남쪽으로 8km 내려가면 8호선 복정역까지 뻗어 있는 게 바로 이게 송파대로입니다. 이 송파대로가 석촌호수 동호와 서초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로 뻗어 있는 게 이 송파대로입니다. 자, 송파대로 옆에 바로 이렇게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보도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호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이렇게 서호를 비추고 있습니다. 즉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쪽.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날은 애류지질공원 그렇게 구경하고요.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스펀 폭포입니다. 스펀 폭포는 대만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 자, 그 폭포는 높이가 20m, 폭이 40m입니다. 상상되시죠? 높이가 20m, 폭이 40m.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세계 3대 폭포 아시죠?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먼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두 번째로 큽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세 번째로 큽니다. 그런데 세계 제1위 폭포인 그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는 높이가 70m, 폭이 2.7km입니다. 2.7km.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폭포는 높이는 이과수보다 한 38m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과수는 높이가 70m인데 빅토리아 폭포는 높이가 108m나 됩니다. 그런데 왜 세계 2위밖에 안 되냐면은 이과수는 폭이 2.7km나 되는데 빅토리아 폭포는 폭이 1.7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가 이과수보다 높이는 38m가 높지만 폭은 1km가 더 짧다 보니까 세계 2위밖에 안 됩니다. 빅토리아가 세계 2위고 세계 1위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3위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가 52m고 폭이 1.2km입니다. 폭이 1.2km, 높이는 52m, 폭은 1.2km랍니다. 그것에 비하면, 즉 세계 3대 폭포에 비하면 그 스펀 폭포가 규모가 작긴 하죠. 높이는 20m, 폭은 40m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대만에서는 가장 큰 폭포다 보니까 대만의 나이아가라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3대 폭포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재밌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3위 폭포가 있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 저기 20세기 1940년 그 무렵에 미국의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을 했습니다. 그의 영부인이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가 영부인인데요. 그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과수 폭포를 구경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과수 폭포 규모가 세계 1위이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세계 3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과수 폭포를 보고 그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감탄사를 했냐면 오 푸어 나이아가라, 오 푸어 나이아가라, 오 불쌍한 나이아가라 폭포요 라고 했답니다. 오 푸어 나이아가라. 왜 그랬냐면 이과수 폭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굉장히 작게 보였다. 그래서 이 세계 1위 폭포인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세계 3위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주방 싱크대의 수도꼭지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거기에서 태동할 정도로 오 푸어 나이아가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튼 그 스펀 폭포를 구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스펀역이라고 있습니다. 스펀은 한자로는 10분입니다. 10분. 자, 10
자, 열 십자에다가 나눌 분자입니다. 열 십자에다 나눌 분자 10분인데 한자로는 10분인데 중국말로 스펀입니다. 스펀. 스펀역에 가서 거기는 천등 날리기가 유명합니다. 천등 날리기. TV 프로를 통해서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천등을 하늘에 날리는 겁니다. 우리 불교 행사 연등 여기 보입니다. 자, 연등 행사가 지금 연등 보이시죠? 송파대로 가로변에 있는 연등 보이시죠? 절에서 설치해 놓은 연등. 왜 이러지? 해상도가. 자, 연등 보이시죠? 송파대로 저기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있는 이 연등 보이시죠? 연등. 자, 연등 물결 보이실 겁니다. 저 앞에 연등,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연등. 자, 이런 연등처럼 생기긴 했는데요. 이 연등 규모의 한 20배 크기입니다. 연등 규모의 한 20배 정도 크기. 높이는 대략 한 1.5m. 폭은 한 7, 80cm 정도. 그러니까 연등 크기의 한 10배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색깔별로 상징성이 다르답니다. 건강을 기원하냐, 부귀영화를 기원하냐, 뭐 이런 부부 사랑을 기원하냐, 뭐 다양한 컨셉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는데요. 저희는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초록색을 골랐습니다. 초록색으로. 여기 연등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빨간색, 노란색, 뭐 초록색 다 이렇게 다르듯이 거기도 이 연등의 한 10배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등에다가 이제 건강을 기원한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직접 그 연등 날리기에 참여한 그 관광객이 직접 붓글씨로 씁니다. 이런 먹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모두 거의 대부분이 한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 날리기를 거기서 하면서 하늘로 날렸는데요. 뭐 불이 날까봐 걱정스럽긴 해도 불 난 적은 거의 없답니다. 하늘에서 다 소멸이 된답니다. 하늘에서. 그게 천등입니다. 천등 날리기. 하늘 천자 등자에서 천등 날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등 날리기에 유래가 있답니다.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대만 그 스펀이란 지역에 도적대들이 자주 출몰했답니다. 그래서 도적대들이 출몰하면 이제 부녀자들하고 노약자들은 다 산으로 피난을 가고 뭐 장정들이 이제 방어를 했는데요. 그래서 장정들이 마을에 남아서 그 도적대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 산으로 피난 간 노약자나 부녀자들 이제 내려와도 좋다라고 신호를 보낼 때 천등을 날렸답니다. 천등. 전화기 뭐 이런 게 있던 시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통신이 좀 발달이 안 돼서 그 산에까지 뛰어가서 알리기에는 시간이 이제 소요되니까 천등을 날려가지고 이제 도적대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도적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내려와도 좋다라고 산으로 피난간 부녀자나 노약자들한테 알리는 신호로서 천등이 그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소멸됐다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다시 부활돼서 지금은 관광용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답니다. 자, 뒤에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해가 지금 제 시간 한 6시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저녁 한 6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6월 21일 하지 때까지는 계속 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가 아직도 중천은 아니지만 아직은 해가 안 졌습니다. 앞으로도 한 1시간 정도 있어 해가 질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이 굴다리 위에 송파대로가 이렇게 뻗어 있고요. 자, 전방 북쪽으로 200m 지점에 2호선 잠실역이 있고 이렇게 송파대로를 따라서 왕복 8차선 정도 됩니다. 쭉 이렇게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저 남쪽으로 한 8km 정도 8km 사람들 초상권 침해하면 안 되니까요. 자, 8km 정도 쭉 가게 되면 8호선 복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북쪽에 있는 2호선 잠실역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8호선 복정역까지 뻗어 있는 게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 그래서 이번 주말에 무슨 연등 행사 관련해서 이렇게 연등이 송파대로의 차도와 보도 사이에 연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 555m, 세계 5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층수는 123층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동호서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석촌호수 서호를 비추고 있습니다. 서쪽.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등 날리기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황금박물관입니다. 황금박물관에 예전에 이제 1895년 청일전쟁 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여동반도와 대만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할양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직후에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스펀 바로 근처 그 지역에 이제 황금 광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황금 광산 지금은 폐광이 됐습니다만은 그 황금 광산 그 시절에 그런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황금 광산 폐광된 지역에다 박물관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태자빈관도 있고 광부들 식당도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용으로만 쓰입니다. 폐광됐으니까 관광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요. 옛날에 거기에 일제강점기 때 거기에 일본의 다나카 광물공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의 황태자가 그쪽을 시찰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 숙소를 지어놨답니다. 그게 태자빈관이랍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일본의 황태자가 시찰을 나오질 않아 버려 가지고 활용은 안 됐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적지로 관광지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그 태자빈관 앞마당은 이제 일본식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명색이 일본의 황태자가 올 걸 대비해서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제 별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 건물이긴 합니다. 단층 건물인데요. 앞마당에는 이제 일본식 정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고, 이쪽에는 미니 골프장하고 양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만 구경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가 이제 광부 식당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광부들이 이용했던 식당이라는데 요즘은 관광용으로 도시락을 판매합니다. 도시락의 이제 핵심 메뉴는 돼지갈비입니다. 돼지갈비하고 몇 가지 반찬 해가지고 도시락, 일본말로 벤또라죠. 벤또. 도시락에 보자기도 있고 나무 젓가락도 있고 그 도시락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도시락을 먹고 그 케이스나 젓가락이나 보자기는 기념으로 다들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귀국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부 식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제 이동을 했냐면 지우펀입니다. 지우펀. 이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애류지질공원 다녀왔었고요. 그 다음에 스펀폭포 갔었고요. 그 다음에 스펀역에서 천등 날리기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펀역에서 천등 날리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천등 날리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녀. 제목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녀 라는 제목의 영화가 그 천등 날리기, 스펀역에서 천등 날리기를 소재로 영화화 됐었답니다. 그게 바로 스펀역의 천등 날리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황금박물관을 지나서 이제 버스로 이동해가지고 버스로 한 15분 거리에 지우펀으로 갔습니다. 지우펀. 아까 스펀은 한자로 10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자에다 나눌 분자 10분인데요. 중국말로 스펀이죠. 근데 이번에는 지우펀은 한자로 9구자에다가 나눌 분자입니다. 9구 나눌 분. 아까는 스펀은 10분이었는데 지우펀은 9분입니다. 9분. 그래서 한자로 9구자에다 나눌 분, 이 9분을 중국말로 지우펀이라고 합니다. 지우펀은 뭘로 유명하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중국 영화 비정성시가 있습니다. 중국 영화 비정성시라는 중국 영화가 있고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미야자키 하오코인가 그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2001년도에 개봉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그 지우펀을 무대로 합니다. 지우펀. 그래서 지우펀은 옛날에 거기도 이제 광부 그 황금 박물관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도 옛날에 황금 그 광구가 광산이 있었던 겁니다. 광산. 지금은 여전히 이제 폐광이 됐는데 광산에 근무하는 그 인부들, 노역자들이 그쪽에 산비탈에서 많이 살았답니다. 산비탈 지역입니다. 평지가 아니라 산비탈, 급경사 산비탈 지역에 계단식으로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용으로 엄청나게 거기에 그 등이 많이 등이 홍등가라고 하죠. 홍등가, 붉은색 등들. 지금은 연등이 이렇게 보시면 연등이 뭐 초록색, 노란색, 다양한 색깔 있는데 거기는 지우펀 거기는 완전히 다 붉은색 등으로 홍등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비탈 계단에 좁은 그 계단을 타고 엄청나게 많은 홍등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좀 완전히 별천지를 여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홍등이 수백 개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별천지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 꿈속을 헤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 비정성시가 1990년대 후반에 거기를 배경으로 촬영을 했고요. 2001년에 개봉된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도 거기를 소재로 한 겁니다. 그걸 이제 구경하고 이제 다시 타이베이로 돌아왔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버스 타고 이제 돌아왔을 때 갔던 식당은 이번에는 이제 어디냐면 저길 갔습니다. 삼남매 삼남매 망고 빙수라고 한자어로는 삼형매입니다. 보통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남매가 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제 자매할 때 형에다 자매할 때 매를 해가지고 삼형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삼남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는 상호가 삼형매입니다. 형제할 때 형자에다 자매할 때 매자 해가지고 삼남매가 경영한다 해서 삼형매 망고 빙수입니다. 팥빙수가 아니라 망고 빙수입니다. 거기가 아열대 지역이다 보니까 망고가 많이 생산돼서 그런지 망고 빙수 집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가 아까 이틀째 때 저녁에 갔던 산미식당 대왕 연어초밥이 유명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가듯이 3일째 때 저녁인 그 삼형매 망고빙수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간답니다. 그래서 망고빙수가 큰 접시에 하나가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굉장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달콤하게 먹었더니 시원하고 달콤한 망고빙수를 세 식구가 먹었는데요. 굉장히 피로가 다 싹 가실 정도로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들어갔고요, 집에. 그 다음에 아직 해가 안 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해가 아직은 여전히 안 졌고요. 자, 여기 굴다리 위에서 제가 촬영하고 있고요. 송파대로 이렇게 있고 롯데월드타워가 이렇게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계속 지금 해는 아직 한 1시간 정도 있어야 질 것 같습니다. 현재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이 굴다리 위에 송파대로가 뻗어 있고 바로 옆에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에서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 자전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다리 위에서 석촌호수 서울을 즉 서쪽을 비추고 있으니까 석양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넷째 날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넷째 날은 오전에는 어디를 갔냐면은 중국 고궁박물관, 그 다음에 중국의 국민당 총수였던 대만의 초대 총통 장제스를 기리는 중정기념관, 그 다음에 점심 때는
54년 전통의 우육면 집이 유명합니다. 거기도 1시간 정도 기다렸다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영강이라는 우육면 집 같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그 신해혁명의 주역인 삼민주의를 주창했던 순원, 손문을 기리는 국부기념관을 갔습니다. 중화민국한테는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륙에 있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든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든 다 신해혁명의 주역인 그 선문, 순원은 다 나라의 아버지, 나라를 세운 아버지, 국부로 추앙을 합니다. 국부로. 그래서 국부기념관을 제가 오후에 갔었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이제 일찍 갔던 그 중국의 고궁박물원이라고 합니다. 박물원. 중국 국립고궁박물원입니다. 국립고궁박물원. 보통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박물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립고궁박물원인데요.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국 런던에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프랑스 파리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미국 뉴욕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있다면 대만의 타이베이에는 국립고궁박물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고궁박물원의 유물들은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됐냐, 중국의 본토에,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의 마오쩌둥과 국민당의 짱제스가 국공내전 대립을 할 때 1949년에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승리해가지고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가 대만으로 축출이 됐지 않습니까? 축출되기 1년 전인 1948년에 국민당의 장제스가 성견 지명이 있었던지 미리 대만으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에 있는 유물의 대부분을 싹 쓸어 가지고 1948년에 대만의 중동부 지역에다 숨겨놨답니다. 유물이 65만 5천 점입니다. 유물이 65만 5천 점입니다. 오토바이 소리 나서 가까이 됐습니다. 자, 유물의 수량이 65만 5천 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유물을 그러게 1948년에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한테 장제스가 패배하기 1년 전인 1948년에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대만의 중부 지역에. 그래가지고 대만으로 이제 1949년에 200만 대군을 데리고 국민당의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망갔었죠. 그러다가 1965년도에 중국 고궁박물원을 오픈을 했습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을. 그래서 65만 5천 점의 유물을 거기에 동시에 전시할 수가 없어서 통상 석 달 주기로 유물을 로테이션을 시킨답니다. 이렇게 교대로 전시를 한답니다. 65만 5천 점을 한꺼번에 전시를 못하니까 석 달 주기로 하니까 1년 석 달 주기로 이렇게 교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65만이면 한 15만 점씩 해가지고 석 달 단위로 하니까 다시 그 유물이 다시 전시되려면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다시 그걸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7년 12월에 갔는데요. 그 유물 한 15만 점이 거기 전시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유물 15만 점이 석 달 후에 또 전시되고, 또 석 달 후 해서 제 1년 후에 다시 그 시점에 가면 자기가 1년 전에 봤던 그 유물을 다시 구경할 수 있겠죠. 여하튼 65만 5천 점의 유물이 석 달 주기로 이렇게 교대로 전시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물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국립고궁박물원입니다. 왜 고궁이냐? 중국 본토에 있던 자금성의 유물들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금성이라는 고궁에 있던 보물들을 다 가져와서 그 전시했기 때문에 고궁박물원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주로 중국 송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4개 왕조의 유물들이 가장 핵심이랍니다.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4개 왕조의 유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수많은 유지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비치 백채입니다. 어떤 거냐면 치옥백채죠. 치옥백채. 그게 무슨 뜻이냐? 비치 색깔의 그 옥으로 만든 배추다, 이런 뜻입니다. 배추를 하얀 야채다 해서 백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얀 야채, 백채. 그런데 비치 색깔의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치 색깔의 옥으로 만든 배추다 해서 취옥백채입니다. 취옥백채. 비치 모양, 비치 색깔의 옥으로 만든 배추다. 그래서 취옥백채. 그러니까 이 손바닥 크기의 배추입니다. 배추인데 정말 사실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진짜 배추인 줄 알았습니다. 배추. 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배추인데요. 정말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최고로 유명한 작품이랍니다. 취옥백채. 그 다음에 중국의 당송팔대가 중에 그 소동파 아시죠? 소순, 소식, 소철 아시죠? 당송팔대가 중에 세 사람이 유명한데요. 소순의 자식 첫째 아들이 소식,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소철이지 않습니까? 즉 소순의 첫째 아들이 소식, 둘째 아들이 소철인데요. 그 첫째 아들 소식을 다른 말로 소동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소순의 첫째 아들이 이제 소동파라고 하는데요. 그 소동파. 자, 다시 한번 해가 좀 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으면 조선에는 박지원이 있다. 조선의 박지원은 북학파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을 뜻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 소동파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 소동파가 즐겨 먹었던 음식이 돼지고기에다가 간장을 절여서 만든 동파육입니다. 동파육 아실 겁니다. 중국집 가보신 분들 뭐 자주 중국집에 뭐 다 있는 건 아닌데요. 유명한 중국집에는 그 동파육이라고 있습니다. 소동파가 즐겨 먹었던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에다가 간장으로 절여서 양념한 그걸 동파육이라고 합니다. 고기육자. 소동파가 즐겨 먹었던 돼지고기다, 이 뜻입니다. 그게 동파육인데 그 동파육도 아주 사실적으로 아까 취옥백채처럼 그 손바닥 크기의 배추 모양의 조각처럼 동파육도 정말 거무스름하게 돼지고기 족발 색깔입니다. 족발 색깔. 간장에 절여져 있는, 간이 되어 있는 족발 색깔의 그런 색깔인데 그 동파육, 비계하고 그 다음에 살하고 그 중간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카티킨 성분이랍니까? 그런 거, 돼지 껍질 같은 거, 그게 층별로 해가지고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동파육, 그것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국 고궁박물원에 그 유명한 그 유물 65만 5천 점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취옥백채라는 손바닥 크기의 배추 모양의 조각품하고 소동파가 즐겨 먹었던 동파육, 이 두 가지가 가장 인기 있는 조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가장 인기 있는 게 그 모나리자 그 초상화가 가장 인기 있고, 비너스 이런 초상화가 조각이 인기가 있듯이 거기 국립고궁박물원에는 그 취옥백채하고 동파육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구경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3시간 구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당의 이제 장제스, 그러니까 대만의 초대 총통 장제스가 1976년에 거기가 마오쩌둥이 1976년에 죽고요. 그 다음에 국민당의 장제스는 75년인가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국민당의 장제스, 대만의 초대 총통 장제스를 기르는 중정 기념관이 있습니다. 중정 기념관은 높이가 72m나 됩니다. 거기 넓은 광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광장에가 중정 기념관이 있고 그 높이 72m, 프랑스의 개선문 높이가 50m고 북한의 대동강변에 있는 개선문은 높이가 60m인데요. 그보다 더 높은 높이 72m 높이의 중정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정 기념관은 광장에 이제 가장 정면에 있고 광장의 그 양쪽으로는 이제 뭐 국가음악청이라는 것도 있고 또 반대편에는 국가 그 희극원도 있습니다. 희극원, 국가음악청하고 국가희극원이라는 게 양편, 광장 양편이 있고 광장의 가장 중심 정면에는 장제스를 기르는 중정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장제스가 남긴 유물들, 대만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어 나갔는지, 초대 총통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기리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4층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근위대들이 교대식을 합니다. 매 시간 4시 정각에 근위대들이 교대식을 하는데 장제스 동상, 장제스 좌상입니다. 장제스가 앉아있는 동상이거든요. 장제스의 좌상 동상이 굉장히 높이가 한 15m, 10m 정도 돼 10m는 안 되고 좌상의 높이가 한 7m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4시 정각에 근위대들이 교대식을 합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 앞에 근위병들이 교대식 하듯이 그 동상 앞에서 교대식을 합니다. 4시 정각에.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렇게 추앙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제스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린답니다. 중국 국민당의 총수로서 대만의 초대 총통으로 대만의 그 초창기를 잘 지도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독재자다. 그래서 장제스에 대해서는 찬사와 비난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데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점심. 54년 전통의 우육면 맛집인 영강. 영원할 영자에다가 강희대제 할 때 강자. 청나라 황금기를 열었던 강희대제 아시죠? 61년 동안 황제를 했던 강희대제. 그 강희대제 할 때 강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강희대제 영강. 영강이라는 그 식당은 54년 전통의 그 우육면, 아까 말씀드렸죠. 소고기를 4-5시간 팍 삶아가지고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그 소고기에다가 그 면을 섞었다 해서 우육면입니다. 그래서 그 우육면으로 유명한 영강에서 식사한 다음에 오후에는 어디를 갔냐? 바로 국부기념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쌍십절 중국의 3000년 이상의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던 게 신해혁명이지 않습니까?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 중국말로 순원을 기념하는 데가 바로 국부기념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 즉 공산당이든 중국의 에서 축출됐던 대만의 국민당의 중화민국이든 양쪽 다 손문, 순원은 다 추앙을 받습니다. 그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다 순원을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운 아버지다.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한 중국 대륙의 그 중화인민공화국이든 대만의 중화민국이든 다 공화국이거든요. 전제정은 아시다시피 3000년 이상 중국을 유지해왔던 전제정은 황제의 지위가 세습이 되는 게 전제정인데, 그에 반해서 공화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공화정. 구현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든 중화민국이든, 즉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즉 중국 대륙 본토든 대만이든 다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한 그 순원, 손문, 즉 신의 혁명을 일으킨 순원은 다 국가를 세운 아버지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기념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기념관에 가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요. 거기 역시도 장제스를 기리는 중정기념관처럼 손문, 즉 순원을 기리는 그 국부기념관에도 순원의 동상, 그 좌상 앞에 또 메이시 정각의 근위병 교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한 수천 명, 한 2,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대형 홀이 있습니다. 홀, 뭐 극장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공연하고 있는 것도 얼핏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전시관에 당연히 순원 이분의 이제 유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1863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하는 거 아시죠? 그 남북전쟁 때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묘역을 조성하는 그 국립묘지에 가서 즉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면서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설하고 순원, 즉 삼민주의를 주창했던 민주주의의 아버지 삼민주의, 즉 민권, 민생, 민주, 이것의 아버지인 순원, 즉 선문의 그 삼민주의가 일맥상통해서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과 민권, 민생, 민주, 즉 삼민주의가 일맥상통하다 해서 미국에서는 그걸 기념해서 그거 우표를 발행했답니다. 미국 우표를 발행할 정도로 대만과 이제 대만의 삼민주의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생각을 미국 사람들은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표, 그런 기념 우표도 전시된 것을 그걸 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경하고 국부기념관 앞에서 그 공원에서 이제 기념 촬영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300m 거리에 타이베이 101 빌딩이 있습니다. 타이베이 101 빌딩. 아까 제가 첫날 그 저녁에 미라마 엔터테인먼트 파크의 회전 관람차에 가서 야경을 밤에 구경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날 그 저녁 관광 때.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광경이 타이베이 101 빌딩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국부기념관, 순원을 기리는 국부기념관에서 3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베이 101은 층수가 101층이고 높이가 509m입니다. 509m. 자, 롯데월드타워는 높이가 555m, 층수가 123층인데요. 타이베이 101은 높이가, 자, 롯데월드타워를 보시죠. 자, 롯데월드타워는 지금 123층에 555m 높이거든요. 그런데 타이베이 101은 롯데월드타워보다 더 낮은 101층, 높이도 509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게 국부기념관에서 300m 거리에 있어서 그걸 배경으로, 또 국부기념관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고요. 그날 저녁 식사는 이제 마지막 날 밤입니다. 4일째 마지막 날 밤이어가지고 어디를 갔냐? 여러분들 샤브샤브 아시죠? 샤브샤브. 근데 허거, 중국은 허거라고 하죠. 허거. 그래서 유명한 허거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명동이 있다면 타이베이에는 시먼딩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시먼딩에서 가까운데 뭐가 있냐? 허거집 유명한 데가 뭐가 어디냐면 커버 원양 허거 6자입니다. 6자. 커버 원양 허거, 커버 원양 허거, 그 6자. 쉽게 말씀드리면 샤브샤브 집입니다. 거기에 갔는데요. 거기 갔더니 소고기, 양고기, 그 다음에 다양한 과일, 다양한 야채, 그 다음에 디저트 중에서도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비싸지 않습니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포함해서 다양한 디저트, 이런
탄산 음료도 있고 이 다양한 음료 많습니다. 주스 이런 거, 소고기, 양고기, 과일, 야채, 다양한 디저트 그런 게 무한 제공됩니다. 무한 리필 되는데요. 1인당 22,000원 정도 합니다. 1인당 22,000원 정도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물가지수가 서울을 1로 봤을 때 대만은 0.8, 일본은 한 1.3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만 물가가 우리 대한민국 물가의 한 75에서 80%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한 리필되는 그 식당, 허버 원양 허거 그 식당에 1인당 22,000원 정도로 배불리 거기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 호텔에서 이제 자기 전에 마지막 날 밤이 아쉬워서 그 시먼딩 그 시내 야경을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서울 명동 같은 타이베이의 시먼딩, 서문정이죠. 서문정, 중국말로 시먼딩, 그 밤거리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마지막 날 밤을 보냈고요. 다음 날 이제 돌아왔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왔더니 대만은 그때 영상 18도 12월달 2017년 12월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2017년 12월 24일 날 이제 김포공항에 귀국을 했는데 대만은 기온이 영상 18도였는데 서울은 영하 2도였습니다. 서울은 영하 2도. 그러니까 대만 타이베이는 서울보다 20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한겨울에 한 영하 5도, 10도, 심하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데요. 대만은 평균적으로 겨울에도 영상 한 15도 내외랍니다. 한겨울 날씨도 대만은 영상 15도 내외. 한여름 날씨는 우리 서울이 한 30에서 한 32도, 높으면 한 35도까지 올라가고 38도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서울은 한여름 평균 날씨가 한 30에서 35도죠. 대만은 한 32도에서 한 37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름 날씨는 대만이 우리 서울하고 비슷한데 약간 높을 뿐입니다. 그런데 겨울 날씨는 대만이 서울보다 20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영하의 그 한겨울 날씨인데 대만은 한 영상 15도 되니까 겨울철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만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대만을 갔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4박 5일 2017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4박 5일 동안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와 대만의 중동부 화롄 타이루커 협곡 이 두 군데 지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보다 한 5개월 앞선 시점인 2017년 7월 초에는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를 갔었습니다. 그 여행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